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배종호 세한두 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LH가 발주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카르텔을 깨부숴야 한다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실공사는 우리 정부 이전에 이뤄졌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부터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건설 산업 현장의 환경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건설 기술은 굉장히 발전되었습니다만은 이 안전 불감증이라든가 또 최근에 불거진 이제 건설 산업 현장에서 그 무량판 이런 건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단순히 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 문제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네. 그래서 이런 그 건설 현장에서 이런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 전수 조사를 시켜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밝혀질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시면서 이 부실공사가 과연 이제 언제부터 이 무량판 시공이 이루어졌느냐 이런 것도 함께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게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이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 이것을 지적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종호 교수님.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책임 떠넘기기 또는 선긋기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에 이제 이 검단 아파트 지하 공사장 붕괴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붕괴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설계도 전 정부에서 했고 그리고 시공도 전 정부 그리고 감리에서도 전 정부에서 전 정부의 잘못으로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대통령의 발언을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황당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하라고 뽑아준 지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뭐 남북 문제도 전 정부 탓, 그리고 외교 문제도 안보 문제도 전 정부 탓, 그리고 심지어는 수능 문제도 전 정부 탓.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수해 문제가 나니까 거기서 또 이권 카르텔 얘기하면서 전 정부에서의 민간 보자금 이 문제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이번에 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관련해서도 전 정부 탓으로 하니까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 일을 좀 잘하라고 뽑아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일을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제 전 정부 탓을 하면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무책임 정부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좀 무정부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좀 혼란이 드니까 이제 좀 제발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고 책임 있는 그런 좀 국정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우리 배종호 교수님 말씀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어느 정부든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 정부 탓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어떤 책임이라는 것은 전 정부의 잘못된 것도 바로잡는 것도 그게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또 임무고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야지 현 정부가 전 정부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걸어서 전 정부, 현 정부를 탓하는 게 잘못된 건지 그리고 야당은 지금 현재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지금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한 발짝도 못 나가도록 모든 것을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그것을 유도하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과연 이게 거대 야당으로서 할 일인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된다.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전 정부를 탓하는 행정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국민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를 전 정부 탓 프레임으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죠. 그러면 지금 전 정부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여당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머릿말에서
지금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해서 설계도, 시공도, 감리도 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건 대통령이 했지 지금 민주당에서 전 정부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모든 면에서 다 태클을 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점에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태클을 건다고 보시는지 예를 들면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요. 150명이 숨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조사하고 또 재발 방지 특별법을 해가지고 원인 진상 규명해서 재발 방지하자라는 얘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하자라는 것도 저는 태클이라고 안 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수해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 14명이 그냥 죽었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태클 건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말씀하셨는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국정조사 했습니다. 결과 채택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해서 야당이 원하는 대로 밝혀졌습니까?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 말씀하셨는데 책임 소재는 과거처럼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 책임자도 처벌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은 이게 사고의 원인 규명을 먼저 밝히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가 현장에 있어도 책임자가 컨트롤 타워가 없이 어떻게 현장 책임을 맡겨서 그러고 조사를 합니까? 일단은 조사 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책임자를 어떻게 처벌하는 이런 그 선후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맞죠. 그리고 네. 양평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평 지금 고속도로 문제도 지금 야당은 어떻게 하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를 계속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야당이 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나간다면은 앞으로 어떤 국책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국책 사업 하기 전에 대통령, 총리,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하다못해 지역구 있는 그 공무원까지도 이 땅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조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선산 땅을 갖고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야당의 프레임이지 뭡니까? 그리고 네. 국정조사, 그게 지금 국정조사 될 사안입니까? 또 국정조사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국정조사 무용놀이라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야당에서 국정조사해서 또 정인들을 불러서 호통치고 고함 지르고 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답이 나올 때는 윽박 지르고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를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무용론이라는 게 계속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 맞대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거지. 제가 짧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예, 자, 말씀하시죠. 대형 국책 사업 예. 1조 8천억원 들어가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주민들의 수건 사업 15년 된 겁니다. 이걸 갑자기 전면 백지화한 게 지금 정부입니까 아니면 민주당입니까? 아니요. 이거 자체를 얘기를 한 아니야 잠깐만 이제 네. 제가 쭉 얘기를 들어줬으니까요. 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 159명 숨졌는데요.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까? 전혀 작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오히려 하자고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죠. 반대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야당에서 단독으로 했다고 본인이.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국정조사를. 159명이나 국민이 숨졌는데 왜 그러면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해야 됩니까? 여야가 함께 해야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해 문제도 그러고 인천 검단 아파트 이런 부분도 저는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자체 진상규명 TF를 꾸렸고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배 교수님께서는 여야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 함께 국정조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것이 혹시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꺼낸 카드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가 국민적인 이슈로 부각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네. 부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이 좀 가려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조사 문제,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문제도 좀 가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이 됐든 아니면 지금 인천 검단 아파트 무량판 구조 공법 이 문제가 됐든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국회의 권한이고 또 국회의 책무다. 그런데 왜 159명이나 숨지고 또 이번에 또 14명이나 어처구니없이 죽고 또 김건희 처가 게이트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비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꾸 야당에서 뭐 이게 김건희 여사 지금 양평 그 고속도로 문제도 자꾸 물타기를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지금 그 무량판 이 사건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건설 현장에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여야가 이 국정조사를 해서 결과는 뭐냐면 이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고질적인 건설 현장의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것을 갖고 물타기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여당도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 눈치를 본다면은 당연히 아마 그 국정조사에 임할 것을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니까요. 야당이 반대한 적이 없어요. 일단 정부가 책임을 갖고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부여가 합리적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노인 비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김 위원장 발언에 동조하면서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김은경 위원장 발언에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의 메시지까지 먼저 배종호 교수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민주당에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발언 이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신이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고 또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최악의 530만 표의 대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과거가 있는데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라는 분이 본인의 취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자리도 2030 청년들과의 간담회니까 2030 청년들의 어떤 투표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아들과의 과거 발언을 소개하는 뉘앙스를 보면 노인 폄훼성 그런 식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사과를 내놓은 부분도 보면은 유감이라는 그런 수준에 그쳤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 물론 본인의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뉘앙스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이원영의 발언은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양이원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이런 처신 또 발언은 지금 민주당의 힘이 되기보다는 민주당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서님. 저는 뭐 앞에서 지금 이제 배 교수님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그 자기 아들의 중학교 2학년 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나이 든 분들이 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냐 네. 뭐 이 부분을 지적했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투표 뭐 1대1 투표 문제까지 지적했다는데 과연 중학교 2학년이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들을 핑계를 대지 않았나 이런 부분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이제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 출신이잖아요. 이거는 교수 출신 때문에 우리 현대사를 아마 꿰뚫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그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사회를 쭉 오면서 사실 그 산업화 세대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세력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는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교수 정도 수준이면 다 합니다. 아는데 단순하게 나이 많이 먹은다는 이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두 번째 이분이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라는 것은 과거에 이제 어떤 여야를 보면 혁신위원회는 있습니다. 혁신위원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것이 윤리 강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언어 문제라든가 도덕 문제 이런 걸 지적합니다. 네. 이걸 또 강도 높게 과거보다는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보통 의원들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1호로 한 게 체포 네, 불체포 특권. 특권 그것을 쭉 포기. 기득권 포기를 네,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조건부가 됐는데 결국은 되고 말았는데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할 게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총선과 관련된 이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총선과 관련해서 많은 외부 인력들이 그다음에 최고 인재들이 어떻게 그 당으로 인재를 데려올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이분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갖고 있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들이 했던 것을 무엇을 했는지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만약 이 세 가지를 잘 인지했다면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비서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혁신이 특히 김은경 위원장이 이딴 설화로 논란이 되면서 특히 이번 발언을 놓고서는 당내 비명계에서 지금 당장 사과해야 된다, 사과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내놓고 있고 비판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혁신이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공천 규칙을 선보겠다 뭐 그런 뜻을 시사하기도 했고 혁신이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당내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혁신안들을 좀 내놓아야 할 텐데 김은경 위원장, 혁신이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화에 휘말리면서 과연 그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되는 지점이죠. 최근에 설화가 있기 전부터 김은경 혁신위의 존재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설화까지 계속해서 터지면서 김은경 위원장의 권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이제 혁신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혁신을 해 나가야 되고 혁신의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적 청산 내지는 인적 쇄신입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반격 내지는 반발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이제 한 점 흠결이 없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도덕성에서 언행에서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쳐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언행과 처신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쳐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를 원하는 측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50%를 물갈이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요구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상당히 흔들리면은 과연 앞으로 당내 물갈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천 물갈이 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우려가 들고 최근에 또 노인 폄훼 발언에 이어서 또 다른 또 발언이 좀 부적절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좀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짐이 되는 그런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좀 힘이 되는 그런 혁신위원장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김은경 그 야당 혁신위원장께서는 이게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해서 혁신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혁신의 핵심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혁신이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건 혁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헌법 제8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하고 또 성별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을 좀 김은경 위원장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된다. 저는 좀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앞서 배 교수님이 잠시 언급해 주신 발언이 아마 김은경 위원장이 이 발언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 위원장이 인천시당 사무실에서 가진 인천 시민들과의 대화 도중에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빼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여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서관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그 발언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거꾸로 좀 묻고 싶은 게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으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금감위 부위원장을 빨리 사퇴를 해야죠. 그 월급 받겠다고 영혼을 판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발언을 하는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월급 받기 위해서 임기 다 채우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을 또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게 혁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러니까 결국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혁신위원장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국민들보다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영혼을 판단하는 좀 표현은 좀 심했고요. 일단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융 소비자 보호처장이 임기는 3년으로 보장이 돼 있지만 본인의 주장대로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근무하는 것이 정말로 치욕스러웠다면 본인이 그만뒀으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입장은 좀 이해가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그런 국정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좀 언행에 신중을 기할 때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중순쯤에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이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에게 여러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그 도중에 공산당 기관지는 언론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을 놓고 야당에서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종희 교수님, 네. 이 후보자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보는데요. 하나는 이제 자신의 지명을 좀 정당화하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동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방송 장악 전력, 방송 탄압 전력 때문에 굉장히 지명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의혹이 국정원을 동원해 가지고 언론기관을 사찰했고 또 인사 또 방송 등에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그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자리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는 맞지 않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 본인이 생각하는 상대 진영이죠.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KBS, MBC 내지는 뭐 한겨레 이런 언론들을 제 좌파 언론으로 때려가지고 색깔론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지명을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본인이 뭐 가짜 뉴스를 척결하고 방송 생태계를 정상화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본인이 앞으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방송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지금 정당하기 위한 두 가지 포석을 염두에 둔 그런 메시지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논리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게 만약에 지금의 본인의 주장대로 방송이 만약에 공산당 방송이고 공산당 신문이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데 어떻게 공산당 방송 또 공산당 언론 신문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을 보면 이거는 어느 정권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정권을 잡으면 다 방송을 장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KBS, MBC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런 정말로 일그러진 우리의 과거 언론 역사가 있거든요. 특히 방송 역사가.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방송법을 바꿔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방송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언론의 지배구조를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방송 장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비서관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발언 어떤 의미라고 지금 이제 이해하십니까? 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지 공산당 기관지, 공산당 언론이라고 지칭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산당 기관지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산당 기관지라는 것은 결국 선전선동해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그 공산당 기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언론의 일부 보면은 상당히 이념에 매몰돼 갖고 정권의 나팔수가 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 좀 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KBS 같은 경우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은 언론을 KBS 장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방송 장악 문건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지난 6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지금 그 이동관 위원장을 지금 그 몰아넣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그 방통위를 무력화시켜서, 그리고 무력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을 시켜서, 탄핵시키면은 직무가 정지되니까 이것을 그대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서, 이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면은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면은
아마 공영방송은 그대로 지금 현재 체제로 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짜고 있지 않냐. 그것은 상당히 야비한 짓이죠.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야당이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지금 그 공영방송이 지금 제대로 공영방송에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 잣대로 이 방통위를 끌고 가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이동관 위원장께서 민주적으로 만약에 방통위를 운영하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야당도 지리짐작으로 자꾸 가짜 뉴스를 만들 게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의 방통위가 일단 출범시키고 나서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나서 그때 과연 민주적 절차로 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이 안 되면 그때 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출범도 안 했는데 이것을 갖고 가짜 뉴스로 방통위원회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야당이 지금 급하다는 겁니다. 그런 네, 알겠습니다. 관계로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 비서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